파생상품이 금융위기의 주범. 이러한 파생상품은 지난 2008년에 발생한 미국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출업자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돈을 받을 권리를 증권으로 만들어서 투자은행에 팔았다. 그런데 투자은행은 모기지론에서 파생된 상품들, 심지어 모기지론을 갚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상품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았던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부실해지고 말았다. 파생상품의 원재료가 부실해졌으니 이를 근거로 만든 파생상품이 부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썩은 사과로 만든 주스가 신선하지 않고 맛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이다. 결국 이를 직접 판매하고 투자한 베어 스턴스와 리먼 브라더스가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부실된 파생상품과 연계된 또 다른 파생상품들이 유럽, 인도, 브라질, 러시아, 한국 등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려나간 상황이었다. 결국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시에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심지어 2012년 5월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JP모건은 파생상품 투자로 6주 만에 2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날렸다. 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그 덕분에 미국의 다우지수는 일주일간 계속해서 폭락해 3% 넘게 추락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무려 7%나 폭락하는 일도 있었다. 게다가 2012년 6월 뉴욕타임즈는 실제 손실액은 JP모건이 주장한 20억 달러가 아니라 그것의 무려 4.5배인 9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공룡이 대형 사고를 쳐 지금까지도 엄청난 주파를 주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전 세계 주요 파생상품의 거래량을 보면 우리나라의 거래량은 약 38억 건, 전 세계 거래량의 27%에 달하면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파생상품은 한마디로 성한 사과와 썩은 사과를 섞어서 판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자신만은 성한 사과만 골라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일확천금의 망상은 당장 버려야 한다. 전영준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전영준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금융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자본시장에서는 딱 하나의 논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돈의 논리인 거죠. 여기만큼 탐욕적인 데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금융기관은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는 곳이고 탐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금융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금융공학이라는 생소함 때문에 마치 금융공학자들 또는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마치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은 심리랑도 비슷한 것 같아. 심리학도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복잡해. 우리가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기 원한다면 우리도 공부를 해야 하고 그것의 함정과 숨어있는 이면을 보기 위해 안목을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융 전문가의 말에 속아 또 당장 눈앞에 제시된 엄청난 이익에 속아 결국에는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축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초등학생의 금융 이해력 조사. 금융 상품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는 더 아파지고 돈 벌 자신은 더 없어진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주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그런데 금융상품으로 돈을 잘 굴리려면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인 천규승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천규승, 한국개발연구원 경제교육전문위원, 경제학 박사. 저서 경제는 습관이다. 금융생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루어서 좀 더 나은 풍요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자질이 바로 금융 이해력입니다. 경제는 습관이다. 이제 현대인의 일상은 금융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금융도 일반 상품처럼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상품이 됐다. 금융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게다가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커갈 우리 아이들의 금융 지식은 어느 정도일까? 특히 어릴 때의 습관과 태도가 성인이 되어도 잘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의 금융교육은 무척 중요하다. EBS 다큐 프라임 취재팀은 성인의 금융 이해력 지수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해 초등학생의 금융 이해력 지수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생 금융 이해력 조사란 제목으로 실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인 천규승 박사가 연구 목적을 정리해 주었다. 그 사람의 금융 경향은 그대로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의 금융 복지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금융 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금융 이해력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 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76점으로 나왔다. 가장 높은 점수는 위험관리와 보험 영역에서 86.3점이 나왔고 가장 낮은 점수는 신용과 부채관리에서 68.8점으로 나왔다. 사실 이는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신용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신용카드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력은 전혀 높지 않았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아이들의 경우 금융지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아 용돈 관리를 하는 아이들은 금융 이해력이 굉장히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돈에 대해서 스스로 접촉하다 보니 돈에 대한 관리 능력도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금융 이해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빚을 지면 안 된다는 태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고 또한 금융 이해력이 높은 아이일수록 부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또 부모님과 돈 시기에 대해서 대화하는 횟수와 금융지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외로 가끔, 즉 한 달에 1, 2회 정도 부모님과 대화한다는 학생들의 점수가 모든 영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오히려 자주 대화한다는 아이들이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가정에서의 돈 쓰기 교육이 잔소리에 그치고 있다는 뜻이다. 천규승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부모들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맞아. 부모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줘.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뭘 교육해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지 그런 분별이 있는 금융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일단 어른들부터 교육시켜야 돼. 어른이 알아야지 애를 가르치지. 부모와 청소년의 경제인식 조사. 우리 부모님들은 돈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창피하게 여겼다. 없어도 없는 척 안 하고 있어도 있는 척을 안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과연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있을까? 우리의 아이들은 가정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다큐 프라임 취재팀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
부모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실험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총 524명과 학부모 396명을 대상으로 7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총 40문항의 질문서를 사용했다. 먼저 가정의 총소득을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각 항목마다 청소년과 부모의 비율이 눈에 띄게 차이를 보였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저서 습관의 심리학, 아동 발달. 실제 부모가 이야기한 소득과 청소년들이 생각한 가계에 대한 소득을 보면 청소년들이 훨씬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은 우리 가정은 풍부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청소년들이 가정 형편을 잘 모른다는 뜻이다. 10단계의 사다리로 현재 가족의 사회적인 위치를 물어본 질문에서도 역시 자녀가 부모보다 자신의 위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정의 생활 수준을 주변과 비교했을 때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자녀가 부모보다 훨씬 풍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이는 상황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불경기를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청소년은 48%가 부모는 25%가 느끼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부모님들이 불경기를 느껴도 자식들의 길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 여파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이 된다. 곽금지 교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자. 결국은 청소년들이 풍요로움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면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많은 것들을 지출하고 남 부럽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투자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소 팔고 논밭 팔아서 대학을 보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사교육비를 지출할 형편이 못 되어도 학원은 다 보내고 있고 그 정도의 가계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유학을 보내거나 우리 아이도 한 1년 정도 가서 영어는 하고 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아직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는 웬만큼 수입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전적인 지원 상황을 묻는 질문도 마찬가지였다. 자네들은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거다 라는 생각을 더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만난 어떤 아이는 어차피 부모님은 나한테 쓰려고 돈 버는 건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씁쓸하군. 이런 돈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청소년의 자립심을 떨어뜨려서 결국 나이가 들어도 결국 부모에게서 금전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부모의 눈물로 울리는 웨딩마치. 50, 60대 사회 신혼집의 골병. 5, 60대 자녀 신혼집의 골병. 3대 동거 캥거루 대가족 부모가 자녀 부양하는 시대. 부모 집 얹혀 사는 어른 10년 새 91% 증가. 와, 91%.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어른이 91%야. 와, 91%. 정말 놀랍네. 이와 같은 신문 기사들이 당시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 이해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정 형편에 대해 쉬쉬하며 숨길 필요가 없다. 가계 경제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금융교육의 첫걸음인 것이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이를 위해서 먼저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돈에 대해 너무 터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돈을 밝혀서는 안 돼. 공부만 해야 하고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도 돼. 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청규승 전문위원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청규승 한국개발연구원 경제교육 전문위원 경제학 박사. 저서 경제는 습관이다. 지금은 금융교육의 프라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획기적인 변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OECD에서도 금융이해력이라는 것이 더는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인 상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금융이해력이 없으면 생존을 할 수 없다. 금융이해력은 생존의 도구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금융이해력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어. 맞는 것 같아. 예전에는 어찌어찌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개인이나 가게의 금융 의사결정은 개개인이 지닌 금융 이해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기에 학교와 사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의 깊이와 넓이에 비례하게 되어 있다. 이제 금융에 관한 지식과 활용 능력이 빈부격차를 더 벌려놓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금융 이해력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이다. 우리가 갖춰야 할 필수 능력, 금융 이해. 금융생활의 4가지 축, 저축, 투자, 소비, 기부. 그렇다면 금융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을까? 지난 2002년 미국은 금융교육을 활성화시킨다는 연방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재무부에 금융교육국을 신설했고 국민에 대한 금융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 각계 전문가들이 만든 점프스타트 소비자 금융교육 표준안을 이용한 금융교육의 체계를 잡았다. 미국의 금융교육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그 중에서 머니 세이비는 미국 시카고 재무부에서 마련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학교를 선정해 특별활동을 하는 금융수업이다. 이 금융수업은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진 돼지저금통을 이용한 수업이다. 첫 번째 칸이 가장 중요한 저축이고 다음이 소비, 기부, 투자의 순이다. 돼지저금통을 이용해 각각의 방법이 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부모와 소통하며 배우게 된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웨스트리지 초등학교는 2011년 머니 세이비 금융교육을 실시한 학교이다. 저축만이 아닌 소비하고 기부하고 투자하는 습관과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모습은 저축만 강조했던 이제까지 우리 교육과는 많이 다른 접근이다. 이 학교 교사인 필리스 디아카토스의 이야기다. 필리스 디아카토스, 미국 시카고 웨스트리지 초등학교 교사. 봄에 학생들은 머니 세이비 어린이 프로그램 학습장을 받았어요. 이 학습장 표지에 그려져 있는 저금통도 받았죠. 어릴 때부터 어떻게 저축하고 쓰고 투자하며 기부할지 배우면 10대나 어른이 되어도 잘할 수 있겠죠. 미국 시카고 스테파니 닐리 재무관 역시 금융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파니 닐리 미국 시카고 재무관. 학교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카고 공립학교들과 하는 프로그램은 학부모님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학습 자료를 보내 토의하도록 하죠. 학부모들은 금융교육을 어떻게 할지 몰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작하되 가정에서도 일상적으로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저는 저축, 소비, 투자에 대해서 늘 표현을 말하죠. 당신의 돈, 당신의 선택입니다. 라고 말이죠. 학교와 집이 함께하는 교육,
그리고 변화된 금융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된 학습 과정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변화된 금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반영한 교과서가 개발, 보급되고 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학교에서만 배운다고 될까? 이미 학교를 졸업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라그람 라잔 교수는 성인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라그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2003년 피셔 블랙상 선정, 2011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1위, 저서 폴트라인 시장 경제의 미래. 어릴 때 주식이나 채권이 뭔지 알면 물론 유용하죠. 하지만 투자를 시작할 때는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돈을 벌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금융에 대한 열광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투자할 나이가 되면 재교육이 필요하며 여기에 투자의 위험성에 관한 것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에 대해 모르는 것은 총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와 부모가 함께 금융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금융지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금융 때문에 위험한 생활, 금융 덕분에 윤택한 생활. 복잡하고 어렵고 거기다가 위험하기까지 한 여긴 다음에 읽어야겠다.